안녕하세요. 국민담임 애나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어떻게 빨리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제가 4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의 성격 유형이나 기질별로 그 아이들의 공부법이 다 다르거든요. 오늘은 그 하나하나의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다혈질 아이들에 대해서 그 학습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검사 도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습 유형 검사 도구인데 사실은 그 검사 도구가 유료 검사 도구예요. 그래서 그 검사 도구를 하시려면 돈을 조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조금 부담도 있고 접근성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그 검사 도구랑 비슷하게 집에서도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기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심리 검사 도구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겠지만 대략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 촬영 끝내고 나면은 그 밑에다가 검사 도구를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질별 학습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기질학은 우선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00년에 처음 우리 체내 인간의 피의 그 점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4가지의 기질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방대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그 다혈질만 다룰게요. 다음 주의 영상은 그 다음 담즙질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다혈질이다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을까, 교육을 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다혈질은 뭘까? 라고 생각할 텐데 MBTI를 보면 E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외향형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합니다. 행동이 굉장히 와일드하고 말 그대로 행동형이기 때문에 들썩들썩하지요. 그래서 30분 이상이 넘어가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딴짓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1. 초반 집중력을 이용해라 라는 제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요. 이들은 30분 초반에 굉장히 집중도가 좋았습니다. 뭔가 다 씹어 먹을 것 같은 느낌으로 딱 책상 위에 앉아요. 그런데 한 20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집중력이 흐려지고 뭔가 냉장고를 열고 싶어하고 왠지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하고 산만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포모도로 공부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포모도로라는 것은 이탈리아의 포모도로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마토 시계를 이용해서 했다라는 데서 어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이미지로 보여드릴 텐데 이 포모도로 시계가 별도로 있거든요. 25분을 딱 맞춰놓고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면 5분 동안 또 휴식을 하고 또 25분 맞춰놓고 또 5분 동안 휴식하고 이렇게 해서 4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기 휴식을 끝마치고 다시 한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긴 장기 휴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 25분 동안은 바짝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포모도로 시계를 옆에다 놓고 실시하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집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분 집중, 5분 휴식을 4번 반복한다. 그리고 장기간 15분에서 40분 정도, 30분 정도를 휴식한다. 근데 휴식할 때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휴식할 때 비법은 몸을 좀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뇌는 좀 식혀주고 몸은 움직이는 거. 저도 오늘 좀 푸시업도 하고 아령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번째 방법은 친구들과 도서관에 함께 보내지 않는다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고요. 30분도 앉아있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한 20-30분 하다 보면 어슬렁 주변을 봅니다. 누구 놀 친구 없나? 근데 같이 갈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한테 영순아 우리 라면 먹으러 갈래? 우리 음료수 마시러 갈래? 잠깐 10분 수다를 떤다는 게 어느덧 코인 노래방까지 가 있는
그리고 나서 야 오늘 다 잘 놀았으니까 집에 가자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들이 공부에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또 내향적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갔을 경우에는 내향적인 친구들은 또 공부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다혈질 친구들이 방해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혈질 친구들은 도서관을 가되 도서관에 앉아있다는 건 약간 강제력이 있으니까 효과는 있으나 친구랑 같이 갔을 때는 오히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 놀이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거실에다가 칠판을 놨었어요. 아기 때부터 놨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고등학생이지만 지금도 저희 집엔 칠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뭔가 이해했을 때, 뭔가 공부했을 때 한번 설명해봐 라고 한다면 아이가 막 설명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뭘까요?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메타인지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다시 공부해봐야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외향형의 아이다 보니까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고 지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게 선생님 놀이입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조별 수업 때는 팀장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조금 보스기 좀 있어요. 또 친구들 앞에서 좀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책임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자가 됐을 때는 나름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고 열심히 생기기 때문에 조별 수업 때는 팀장 역할을 좀 해보는 것도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 5번이라고 생각해요. 작심삼일을 반복한다. 이 친구들은 보통 작심삼일의 대마왕 그리고 용두삼이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한 3일 정도 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 결심들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들이 3마디씩 잔소리를 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얼마나 가나 받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패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오히려 이걸 역용하는 거죠. 야, 너는 대단하다. 2박 3일 작심삼일 했네. 하루 이틀 놀 거예요. 야, 너의 장점은 또 결심을 잘하잖아. 다시 한번 작심삼일 또 결심해보자 하면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잖아. 그게 네가 되는 거야 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 아이가 부정적 감정을 가져가기보다는 아, 나 작심삼일 다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을 반복한다. 그 방법도 추천드려요. 6번째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게 유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친구들이 지금 자녀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이라면 충분히 더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은 나이대인데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아이에게 하시게 하면 그 아이가 탐구형으로 가게 될 아주 중요한 찬스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난 시간에 탐구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고등학교 공부 때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위에다가 저번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꼭 이 영상 보시면 이 탐구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탐구형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7번째는 마인드맵 학습 전략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혈질 아이들은 머리가 좀 산만해요. 이거 할 때 저거 생각하고 저거 할 때 이거 생각하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눈에 보는 조직화 기법을 쓰게 되면 한 장에 딱 정리가 되면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확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가 되니까 훨씬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마인드맵 기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참 많이 도움이 되니까 우선 전체 숲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요. 마인드맵 한 가지를 뺄 때는 대부분 숲을 보게 되고 더 가지를 빼게 되면 나무 가지를 보게 되는 거고 나중에 열매까지 보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마인드맵을 꼭 학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다혈질들은 그냥 경쟁 구도에서 굉장히 힘을 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원 수업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 다혈질 아이들은 너무 친절한 선생님보다는 약간 스트릭트한 선생님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만해 보인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순둥순둥한 선생님은 상투 튼다고 하잖아요. 아이가 예의도 없어지고 오히려 가져갈 것을 가져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아이들을 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의 영상. 지금 제가 기질별 학습법 4가지의 기질 중에서 다혈질 아이들, 즉 행동이 외향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 기법 8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신다면 분명히 다혈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꼭 실천해보세요, 어머님들. 네,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